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단계를 거치는데요. 일단 한 단계씩 알아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이클립스로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생성해야 되는데 이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자바 소스 파일도 있고요. 컴파일된 파일들이 저장되는 클래스 파일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파일들이 관련된 모든 파일들을 다 저장하는 폴더가 제일 먼저 생성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게 바로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자, 두 번째는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는 건데요.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하위 폴더를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패키지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챕터로도 다룰 텐데요. 이따가 예제로 한번 패키지를 만들어 보면서 실제로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윈도우 탐색기나 이클립스에서 확인을 하실 겁니다. 일단 프로젝트 폴더라고 하는 것은 소스 파일이나 컴파일된 파일들이 저장되는 최상위 폴더가 프로젝트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하위 폴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 폴더 아래에 소스 파일이 만들어지는 폴더 이름이 소스 폴더거든요. src 폴더 아래 이제 소스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 아래에 바로 소스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위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아래에다가 소스 파일이 만들어지는 꼴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게 되면 프로젝트 폴더 아래에 또 다른 폴더가 또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할 겁니다. 세 번째가 자바의 클래스를 생성하는 단계고요. 클래스를 생성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다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외운 것처럼 소스 파일은 자바 파일이고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바는 소스 파일 자체가 클래스를 만들면서 소스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를 클래스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소스 파일을 생성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는 이따가 실습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직접 생성을 하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컴파일을 할 텐데 소스 파일 이렇게 만들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할 겁니다. 근데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이클립스에서는 단순히 저장만 누르면 컴파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어지면 결국엔 컴파일이 되어지면 소스 파일인 .java라고 하는 놈이 바이트 코드인 .class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실제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 위에서 돌아가는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실행 단계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패키지 단계만 좀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은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를 안 만드셔도 되고요. 두 번째, 스텝 2와 스텝 3를 묶어서 스텝 3 때 패키지를 한 번에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4단계로도 과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하위 폴더를 생성하는 거라고 했는데 패키지를 생성하지 않으면 하위 폴더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디폴트 패키지를 설정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디폴트 패키지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아예 패키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폴더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권고하고 싶은 내용은 가능한 패키지를 만드는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 패키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만들므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에 대한 거는 별도의 챕터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단계별로 일단 캡처된 화면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는 창이 나오죠. 그럼 워크스페이스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실제로 이클립스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모든 소스 파일들이 저장되는 최상위 폴더가 결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체크박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체크박스는 뭐 하는 거냐면 만약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서부터는 이클립스를 선택할 때 묻지 않고 바로 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놈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쓰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묻지 말아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학교나 여럿이 쓰는 컴퓨터를 쓸 때는 이거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별도로 다시 워크스페이스를 조정하는 작업을 이클립스를 킨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부분을 뭐 체크하셔도 되고 체크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만약에 체크하시는 경우에는 이클립스가 킨 다음에 다시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클립스는 재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런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클립스가 켜지겠죠. 자, 이클립스가 켜지고 나면요, 보이는 화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첫 번째 단계가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바 프로젝트 생성입니다. 자, 자바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New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이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놈을 선택하는 이 아이콘과 이 아이콘의 이름이, 모양이 똑같죠? 자, 요 아이콘인가요? 그래서 요 아이콘을 그대로 클릭하셔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 이클립스를 키고 프로젝트를 하나도 안 만든 상태에서는요, 그 패키지 익스플로어 아래에 크리에이터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도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간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면 이 3번 블럭처럼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프로젝트 이름을 딱 쓰는 순간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모든 소스 파일이나 바이트 코드들이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서 JRE라고 하는 놈, 그리고 또 이클립스의 설정에서도 잠깐 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이클립스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어떤 실행 환경 하에서 돌릴 거니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바 JDK 11 버전을 깔았다고 한다면 얘가 디폴트로 되어져 있을 거고요. 디폴트도 마찬가지로 J11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1.8을 같이 깔으신 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디폴트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어떨 경우에는 1.8이 디폴트일 때는 여기가 1.8로 되어져 있을 거고요. 11만 깔았거나 11을 디폴트로 선택했을 때는 여기가 11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실행 환경을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버전을. 자, 일단 여러분들은 자바 11만 깔았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 경우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다음 버튼, 여기 피니시가 있고 다음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바 SE 1.8 버전 이후, 다시 말해 1.9 버전부터는요, 추가된 모듈 임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8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이 상태에서 그냥 피니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바 9 버전, 1.9 버전 이상 버전, 자바 11 같은 경우도 1.9 이상이니까요. 이때에는요, 바로 피니시 누르지 마시고요. 한 단계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한 단계가 뭐냐면, 이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요.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셔서, 여기에 보면 create module import.java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걸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이 모듈 인포라고 하는 자바 파일이 생성되면 이걸 이제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건 이따 실습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바 1.8 버전에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아예 이게 디세이블 되어져 있습니다. 1.8 버전에서는. 그래서 1.8 버전에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바 11 버전을 깔았다. 그리고 자바 11 버전을 기본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로 피니시 누르지 마시고요. 넥스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모듈 info.java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체크가 기본으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걸 해제한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시면 자바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1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 지금 팁으로 잠깐 설명을 드려놨는데요. 자바 8 버전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될 거고요. 모듈 인포 파일을 만약에 이걸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피니시를 눌렀어요. 앞 단계에서. 이걸 앞 단계에서 그냥 바로 피니시를 누르시게 되면 모듈 info.java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된단 말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요. 그 모듈 info.java라고 하는 파일을 그냥 딜리트로 삭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모듈 info.java라고 하는 파일은 지금 설명드리기가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나중이라도 두 번째 이 동영상 강의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정하고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은 걸 가지고 패키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패키지를 모아둔 것이 바로 모듈 인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조차도 다시 그렇게 그룹별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들별로 이렇게 모아서 그것들만 내가
임포트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듈 인포인데 제 그 본 교재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스텝 1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JR이라고 하는 것을 11이라고 하는 버전을 추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하셨었잖아요, 디폴트로.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된 걸 보이실 거고요. 여기 소스라고 하는 폴더가 보입니다. 이 소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는 지금 텅텅 비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소스라고 하는 폴더까지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프로젝트 폴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짤 폴더의 최상위 폴더로 테스트를 만들었고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는 워크스페이스, 처음 이클립스 들어올 때 만들었던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폴더 아래 테스트 폴더가 만들어졌을 거고, 이 테스트 폴더 아래는 이제 소스 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 src라고 하는 폴더가 빈 폴더로 만들어진 상태가 바로 스텝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패키지를 생성하는 단계라고 그랬었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이 폴더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거기서 New 하신 다음에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패키지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패키지 이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위에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 테스트 프로젝트에 src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이런 하위 폴더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mypac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놓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폴더 아래에 소스라고 하는 폴더, 빈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었는데 거기 아래에 mypac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니시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프로젝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나서 팝업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파일을 누르셔도 똑같은 팝업 창이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패키지를 하셔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기를 조금 권장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되게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파일에다가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프로젝트의 패키지를 선택할지가 조금 다시 한번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하는 프로젝트, 패키지를 추가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mypac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mypac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 과정이 생략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소스 아래는 하위 폴더가 생성되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가 스텝 2입니다. 자, 이제 스텝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소스 코드는 확장명이 .java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New 하신 다음에 패키지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젝트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패키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드는 순서가 바로 클래스입니다. 자, 클래스는 바이트 코드,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소스 코드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시겠지만 .java라고 하는 놈으로 소스 코드를 만들면 시작부터 클래스를 만들면서 시작합니다. 결국에 클래스 파일이 결국에는 자바 파일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창처럼 이렇게 2번 창이 나옵니다. 이 창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파일 이름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클래스의 소스 코드의 파일 이름을 여러분이 테스트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적게 되면 test.java라는 파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다시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쓰게 되면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테스트라는 자바 파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테스트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test.java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클래스 이름과 소스 파일의 이름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예, 실제로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서서 패키지를 만들 때 패키지라고 하는 놈을 mypac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했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패키지라고 하는 놈이 보이실 텐데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스텝 2에서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선택했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디폴트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하위 폴더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스텝 2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텅텅 비어져 있을 건데, 이때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가 그냥 마이팩이라고 쓰게 되면요, 스텝 2와 스텝 3를 그냥 한꺼번에 이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패키지를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클래스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패키지까지 한 번에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스텝 2에서 만든 것이 넘어왔고요. 스텝 2에서 만들지 않았어도 스텝 2와 스텝 3를 묶어서 여기서 직접 마이팩이라고 집어넣어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자바 파일이 마이팩이라고 하는 놈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서브 하위 폴더 패키지를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결국엔 소스 파일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클래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의 이름이 뭐예요? 테스트라는 클래스죠.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소스 파일의 이름이 뭐죠? test.java입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지키셔야 될 절대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클래스 이름과 자바 파일은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test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클래스 이름은 자바 소스 코드 이름은 test1.java가 돼야 되는 겁니다. 꼭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소스 파일과 클래스 이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스 코드 이름이 뭘로 할래? 라고 안 물어본 거예요. 클래스 이름을 뭘로 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테스트라고 하게 되면 자동으로 테스트.java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만드는 과정에서 소스 파일 이름이 아니죠. 클래스 이름이 뭔지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자바 클래스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바 클래스란 말이죠. 클래스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소스 코드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보질 않아요. 여기에서. 어차피 소스 코드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4단계입니다. 4단계는요, 저장을 해서 컴파일을 하는 건데, 실제로 원래는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커맨드 창에서는 자바C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직접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이클립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클립스를 사용하지 않는 커맨드 창에서의 명령은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리눅스 베이스로 만약에 자바를 컴파일하고 하는 경우에는 자바C를 직접 쓰지만,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이클립스를 쓸 때는 이클립스에서 그걸 다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자바C를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지금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는 자바C를 직접 써야 되지만, 이클립스에서는 저장이라고 하는 것만 누르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소스 코드를 저장만 하면 자동으로 컴파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java라고 하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것이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스 파일 안에 아까 마이팩이라고 하는 파일이 폴더가 있었고요. 이게 패키지였죠. 패키지 안에 test.java라고 하는 소스 파일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요, 저장하자마자 이 위치에 test.class라고 하는 놈이 저장됩니다. 근데 test.class라고 하는 놈이 저장되는 위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test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폴더고요. 프로젝트 폴더에 bin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bin이라고 하는 폴더 아래 아까 만들었던 패키지랑 똑같은 패키지 이름이 여기도 만들어지고요. 거기 아래 test.class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윈도우 탐색기로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윈도우 탐색기로 안 보고 익스플로러로 보면, 다시 이클립스로 보게 되면요, 이클립스에서는 얘만 보입니다. 얘랑 요는 폴더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과 소스라고 하는 폴더가 보였고, 거기 안에 패키지만 보였는데, 실제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폴더를 보게 되면요, bin이라고 하는 폴더랑 세팅이라고 하는 폴더들이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게 저장돼서 이 폴더 안에 있는 동일한 위치에, 빈 폴더 안에 있는 동일한 패키지 위치에 만들어지는 .class 파일이 만들어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에서 확인해서 캡처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 클래스 파일들이 잘 생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윈도우 탐색기랑 이클립스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번거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클립스에서도요, 윈도우 탐색기 같은 기능을 볼 수 있는 창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내비게이터 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윈도우 탐색기 보면 윈도우라고 하는 그 이클립스에서, 죄송합니다. 이클립스에서 윈도우에서 쇼 뷰라고 하는 놈으로 들어가셔서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비게이터라고 뷰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져요. 여기 아래쪽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걸 좀 확대해서 보여준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자, 지금 이게 마치 윈도우 탐색기에서 아까 보던 거랑 똑같죠. 텍스트가 있고요. .setting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빈이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 src 폴더가 있고요. 여기 좀 추가적으로 파일들도 더 추가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실제 패키지 익스플로러랑 비교를 해보면 패키지 익스플로러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패키지 익스플로러고요. 내비게이터 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이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내비게이터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윈도우 탐색기로도 여러분들이 클래스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마찬가지로 내비게이터 뷰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다. 이클립스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의 과정을 가지고 컴파일까지 했으면 .class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가 생성됐잖아요. 그럼 이제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작성을 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실행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냥 그대로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괄호 열고 대문자, 소문자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string이라고 해서 s가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꺾인 가로는 배열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string 배열 arg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가장 처음 실행한 예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콘솔 창에다가 그냥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가장 처음 실행한 예제라고 하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그냥 실행한 결과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하는 방법은요, 실행을 하는 방법은 Ctrl F11을 누르면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커서를 이 소스 코드에 갖다 놓고요. Ctrl F11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장 처음 실행하는 예제라고 하는 이 글자가 그대로 이렇게 콘솔 창의 결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자바 코드를 실행한 겁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실행된 거냐면 자바 소스 코드, 이건 지금 소스 코드죠. 얘가 실행된 게 아니고 얘가 저장돼서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인 test.class라고 하는 놈이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이 된 결과가 콘솔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Ctrl F11이라고 하는 이 단축키를 쓰셔도 되지만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잠깐 살펴보면 run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고 run as라고 하는 놈을 누르신 다음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지금 그 플레이백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걸 누르셔도 똑같습니다. Run As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누르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 옆에 지금 조그마한 검은색 화살표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이런 팝업 창이 나올 텐데 만약에 그냥 제가 여기 있는 요 놈만 눌렀어요. 플레이백만. 그러면 최근에 성공한 실행 결과를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시켜 줍니다. 최근에 이 프로젝트에 이 소스 코드를 실행했으면 그 소스가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아니면 단축키로 Ctrl F11을 누르시던가요. 아무튼 그거 말고도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팝업 띄운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Ctrl F11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드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가장 처음 실행하는 예제라고 하는 이 출력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을요, 말로만 배우신 겁니다. 5단계라고 그랬었죠? 프로젝트 만들고, 패키지 만들고, 클래스 만들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할 건데, 컴파일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저장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컴파일이 된다고 이클립스에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행할 때는 Ctrl F11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쓰거나, 아니면 run as, 뭐 이렇게 그 메뉴 버튼을 통해서도 실행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요,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 그 실습에 대한 것들 총 4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실행을 할 건데요, 패키지를 안 만들고 할 겁니다. 그럼 앞에서 5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패키지 만드는 과정을 빼고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 01이라고 만들 거고요, 디폴트 패키지로 만들 겁니다. 그럼 디폴트 패키지를 만든다는 소리는 패키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소스 파일의 이름은 test.java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테스트 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기고요. 자, 거기 안에 디폴트 패키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데, 실제로 디폴트 패키지라고 표시가 되어지지만 윈도우 탐색기를 보시게 되면요, 소스 파일 밑에 하위 폴더 없이 바로 test.java가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볼까요? 여기 테스트라고, 이거 지금 오른쪽은 내비게이션 뷰로 본 겁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듯이 테스트 1이라고 하는 것 아래 소스 파일이 있는데, 거기 아래 하위 폴더 없이 바로 이렇게 test.java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디폴트 패키지, 다시 말해서 패키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패키지를 ABC를 만들 거고요. 똑같이 파일 이름을 만들 겁니다. 그럼 달라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이번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달라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앞에서 다 똑같은데 test.java라고 하는 파일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소스 파일 아래 ABC라고 하는 요 놈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요, 패키지 이름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잠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패키지 이름이 abc.bcd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abc.bcd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소스 밑에 abc.bcd 밑에 자바가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놈을 윈도우 탐색기와 동일한 내비게이션 뷰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소스 밑에 abc.bcd 폴더 아래 생기는 게 아니고요, 소스 밑에 abc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밑에 bcd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고, 그 밑에 파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 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자, 패키지를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이 ABC 하게 되면 ABC라는 폴더가 하위 폴더로 생성이 되지만, abc.bcd 하게 되면 abc.bcd라는 폴더가 생기는 게 아니라 ABC 폴더 밑에 BCD라는 폴더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abc.bcd.cde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점을 2개 찍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ABC 밑에 BCD 밑에 CDE라는 폴더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 밑에 소스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위 폴더, 그 하위에 다시 하위 폴더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요, 이 패키지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돌 방지입니다. 소스 파일의 충돌 방지. 그 충돌 방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요, 이 점을 2개 이상 찍기를 권고해요. 다시 말해서 abc.bcd.cd 이런 식으로 점을 2개 써서 뎁스가 3칸을 내려가야지 자바 파일이 있게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권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디폴트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나 또는 패키지를 지정했을 때 소스 코드, 생성되는 소스 코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가 일단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소스 코드를 주의 깊게 보셨나요?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었고, 여기 안에다가 이만큼을 채워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쓴 게 아니에요, 위에가. 자, 근데 mypack이라고 이렇게 패키지를 쓰게 되면요, 첫 줄에 무조건 패키지가 표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mypack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소스 코드는 mypack이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스 코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abc.bcd라고 쓰게 되면 패키지 abc.bcd 세미콜론 이렇게 표시가 될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패키지와 소스와의 연관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안 만들면요, 이 부분이 없어요. 이런 패키지라고 하는 구문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소스 코드의 차이점입니다. 이따가 실습할 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답을 얘기했는데요. 얘는 지금 디폴트 패키지로 패키지 안 만드는 거고요. 얘는 ABC라는 패키지인 거고요. 이런 ABC.BCD라는 패키지 안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만 봐도 이 소스 코드는 어떤 폴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세 가지의 테스트 1, 2, 3에 대한 예제를 알아보셨는데요.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마지막 예제는요. 예제 1, 2, 3을요. 하나의 프로젝트에다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패키지가 없는 것도 패키지가 있는 것도 모든 것들 다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있는 보이시는 것처럼 보세요. 자, 소스 그러니까 테스트 04인데 디폴트 패키지에다가도 집어넣고요. ABC라고 하는 것 안에는 테스트.자바를 집어넣고요. ABC 아래 BCD 아래도 테스트.자바를 집어넣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예제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앞에서 했던 세 개의 프로젝트를 다 묶어서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미션 4입니다. 다시 말해 테스트 04입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자,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테스트.클래스라고 하는 것, 테스트.자바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에 무려 몇 개가 있습니까? 3개씩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안 생기죠. 여러분들이 윈도우 탐색기의 동일한 폴더에다가 동일한 파일을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덮어쓰기가 되죠. 충돌이 발생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패키지를 서로 다르게 해놓으면 내가 동일한 test.java라고 하는 파일을 쓴다고 하더라도 전혀 겹치지 않죠. 공간상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게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쓰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거 말고도 되게 큰 이유가 또 있지만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패키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다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의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테스트는 A라는 회사가 만들고 이 두 번째 테스트, 세 번째 테스트는 B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서 우연찮게 파일 이름을 동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패키지가 다르면 서로 겹치지 않겠죠. 자, 그게 아무튼 테스트 4라고 하는 네 번째 실습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요. 한번 저랑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